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며칠 동안 휴가를 또 갖기도 하고, 편한 시간을 보내면서 시장을 쭉 지켜봤는데, 딱히 뷰를 바꿀 만한 그런 중요한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었고요. 그런 와중에 지난 CPI 발표 이후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조금씩 연착륙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만큼 모두가 조금 연착륙 쪽으로 분위기가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정말 그럴지 한번 제 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원래 경기 침체, 강력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기 침체를 전망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폐가 있긴 한데, 경기 침체가 올 거를 알고 예상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경착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 모두 연착륙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경기가 나쁜데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경기 침체는 한마디로 연착륙이죠. 연착륙의 정의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의 의미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은 당연히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강력한 경기 침체, 경착륙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진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사고처럼 발생하는 게 경기 침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온 데이터와 지표들을 갖고 아무리 따져봤자 당연히 연착륙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착륙, 크리티컬한 강력한 경기 침체는 사고처럼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지는 것이지 예상한 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은 방향의 문제고 시차의 문제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흔들린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먹고 빠지는 걸 즐겨 하신다든지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플레이 하셔야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펀더멘털을 근거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진입 구간이 아니라는 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난주에 발표됐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더불어서 며칠 뒤 PPI까지 결국에는 2년인가요? 최소폭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때부터 빠르게 연착륙에 대한 분위기, 이번 경기 침체를 어쩌면 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사실상 굵직한 대형은행들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정도로 실적이 나왔죠. 따라서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것에 힘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7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21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된 것이고 사실상 예비치가 거의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심리지수 예비치가 72.6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역까지 빠르게 급등을 한 모습이고요.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있고 노동시장이 견조함에 따라서 어찌됐든 시장 심리가 크게 개선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한마디로 소비지표를 선행해서 심리로 파악하는 이런 설문조사는 단일 지표로 활용하기는 조금 버겁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소비지표와 함께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특별히 소비지출이라든지 GDP 등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예측 지표로서의 기능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독립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경기 선행성의 영역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이게 소비지출, 저번에도 말씀드린 소비지출이 감소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지 이걸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는 게 7월 소비자 기대지수죠. 69.4로 집계가 됐고 이게 전월에 61.5였으니까 일정 부분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제 여건 지수도 77.5로
전월 69보다 다소 높아진 부분 확인이 되고요. 하지만 꾸준히 지금 위치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위치는 아니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경제 여건 지수도 그렇고요. 소비자 기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경기가 호황이다라고 해석할 정도의 위치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미시건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오히려 중요하죠. 1년 3.4%, 5년 3.1%. 사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채 투자에서 더 중요한 섹터긴 한데 딱히 의미 있는 집계는 아니고요. 상단을 유지했다 정도고, 특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매 판매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소매이기 때문에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0.2% 상승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내막을 조금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주로 이제 상품 지출을 줄였고, 이제 레저라든지 서비스, 접객 분야의 서비스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확인이 됐고요. 더불어서 이제 서비스 영역이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낸 것은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가 CPI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서 어느 정도 보복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상품보다는 서비스, 레저, 접객 부분에서의 소비가 증가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반짝 소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서비스가 아닌 제조업 지수, 특히 이런 상품 수요가 저조한 게 경기 선행 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죠. 지금 경기가 좋은 게 서비스 영역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빠르게 식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 이 상품 수요 또는 제조업 지수 관련된 것은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신용 자금을 조달을 해서 캐펙스 투자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 사이클은 곧 전반적인 경제 수요 활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신용 부분에서 신용 자금을 조달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상당히 민감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지금 보시는 서비스 영역에서의 수요 증가는 그렇게 뚜렷한 경기 회복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된 소매 판매 관련된 내용, 한마디로 경기 선행지수의 영향으로 따져보기에는 좀 어렵고, 소매 판매 자체의 성격은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정상적인 소비 패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품 영역에서의 소비가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이고, 이런 부분에서의 회복이 지금 수요, 특별히 이제 서비스 수요의 회복으로만 버티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왜곡된 이런 반영된 수요, 수치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상반기 강세장이 이어져 왔는데요. 시장 낙관론자들이 중요하게 보던 그런 지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시장을 더 들어 올릴 만한 소스, 자료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지표가 지금 강세장을 주장하는 시장 낙관론자들이 보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의 지표가 이 정도까지 올릴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나 싶을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첫 번째는 소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소매 판매, 소비 지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어떤 국면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실제 소매 판매는 지속적인 위축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과거 사례를 쭉 놓고 봤을 때 소매 판매가 위축되거나 위축되는 구간에서는 지난 70년 역사 이래 소매 판매의 위축은 반드시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지금 상당히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생산지수를 놓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산업생산지수가 생각보다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축 국면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지금 YOY로 변형된 그래프 보시게 되면 산업생산지수 상당히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죠. 특히 이제 미국의 6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5% 감소하면서
지금 2달째 산업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세 번째는 실업이죠. 고용시장, 일자리 부분,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고용과 일자리 부분, 실업률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고용시장이 혼합되어 있다.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인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만 회복해도 실업률이 4.3%를 상회하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 이것만 놓고 보면 지금의 고용시장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긍정론자들이 보는 지표들이 주택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자 신뢰지수가 있는데 최근에 발표가 또 업데이트가 됐죠. 56을 기록을 했어요. 이 50이 기준선이니까 이쯤에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숫자만 보면 7개월 연속, 여기가 바텀이니까 7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지금의 숫자는 지난해 6월 이후 최고를 기록한 그런 숫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뷰는 시장 낙관론자들, 특히 강세장을 강하게 진입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는 지수가 이 부분인데요. 주택 시장 지수. 이 부분 사실 예전에 5.5에서 이번에 5.6으로 1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꺾인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과거 지금 23년 상반기 강한 랠리를 이어왔던 원인은 사실 이 부분으로 해석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 경기가 이렇게 빠르게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세장을 랠리가 이어온 흐름하고도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 반등의 정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 그래프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지금 와서는 이 상승폭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의미 있는 거 차트 2개만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일단은 연착륙에 대한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 68%는 연착륙을 전망을 하고 있고, 저랑 같은 뷰를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경착륙 21% 정도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낮아진 수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지금 시장 상황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에 올인을 한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개인들은 주식에 올인을 했고,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기관들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이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현재의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기관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몇 개 시장 지표들 또는 발표된 새로운 내용들 업데이트를 해봤고요. 또 특별히 시장에서의 뷰가 빠르게 연착륙으로 턴하는 분위기가 조금 감지가 됐지만, 저는 여전히 경착륙에 대한 전망 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착륙, 강력한 경기 침체는 사고처럼 다가온다.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에서는 막을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경기 침체는 그것은 연착륙이지 경착륙이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경착륙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